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의 가족 여러분. 매일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내가 지금 먹는 이 음식이 혹시 내 몸을 해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은 암과 같은 무서운 병을 부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작은 식습관 하나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걱정이 커지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암세포를 굶주리게 만들고 몸을 지켜내는 놀라운 식사의 비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고 수많은 사례를 직접 경험한 전문가의 지혜를 토대로 실제로 암 환자의 삶을 바꿔낸 식단과 생활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꼭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서 건강한 노년을 지켜줄 소중한 열쇠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이병삼 박사가 임상 현장에서 마주한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 특히 깊게 남은 한 사례로 문을 연다. 한국 한식 1세대로 알려진 심영수라는 인물이 췌장암 진단을 받고 절망의 가장자리에서 일상의 식탁을 다시 세우는 일로 희망의 끈을 붙들었고, 그는 한 해 남짓 성실하게 한 가지 방식의 음용과 식사를 지속하며 몸의 균형을 되찾아갔다고 전해진다. 그 실천의 요체는 화려한 비법이 아니라 익숙한 재료를 달리 다루는 손길에 있었고, 신선한 토마토를 생으로 삼키기보다 불과 시간을 더해 끓여 먹는 법을 택함으로써 몸이 받아들이는 힘을 키우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한다. 여기에 햇볕이 드는 베란다에서 얇게 썬 식재를 바싹 말려 곡물 가루처럼 곱게 빻아두고 우유나 요거트에 타 마시거나 음식에 뿌려 먹는 소박한 습관이 더해지면서 매 끼니는 치료와 회복을 돕는 의식이자 다짐이 되었다는 고백이 뒤따랐다. 그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조용한 호흡으로 정돈하고 과하게 자극적인 조리와 급한 폭식을 피하며 화와 근심을 오래 붙들지 않으려 애쓰는 태도를 익혔다고도 했다. 병은 흔히 몸의 가장 약한 틈으로 스며드나 그 틈을 메우는 일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작은 선택의 합이라는 믿음이 그의 식탁과 마음가짐 위로 천천히 자리를 잡았고, 그렇게 축적된 시간은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변화의 속도를 가르쳐 주었다. 이병삼 박사는 이러한 여정을 단지 기적담으로 포장하지 않고 먹는 법과 조리법, 마음의 위생이 서로 얽혀 면역의 토양을 바꾸는 과정으로 바라보자고 제안한다. 그러므로 이 첫머리는 병명과 수치로 압도되는 서사가 아니라 부엌과 베란다와 식탁 위에서 시작된 작고 현실적인 실천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일상을 다시 서게 했는지에 관한 기록이며, 이어질 이야기들에서 다룰 당과 식습관, 채소와 버섯, 토마토와 나물, 그리고 수면과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의 세부가 모두 이 서두의 맥락 속에서 하나의 길로 이어질 것임을 미리 예고한다. 췌장암 환자의 극적인 회복 이야기를 넘어 두 번째로 강조되는 것은 암과 당의 밀접한 관계이다. 우리의 뇌는 오직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당은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지만 바로 그 점이 암세포에게도 절호의 기회가 된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훨씬 더 빠르고 집요하게 포도당을 흡수하며 정제된 밀가루나 설탕 같은 단순 탄수화물이 혈액 속에 들어오자마자 마치 굶주린 소나기처럼 먼저 움켜진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급락하는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암세포는 더욱 활발히 성장할 발판을 얻게 된다. 그래서 단순히 단 것을 멀리하는 차원을 넘어 흰 빵이나 가공된 면류, 단맛 음료처럼 곧바로 포도당으로 환원되는 식품을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 반대로 채소와 곡류처럼 불용성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은 당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흡수가 서서히 이루어져 암세포를 지치게 만든다. 야채에는 전체 구성의 일부만이 당으로 전환될 뿐이고 나머지는 소화와 배설을 돕는 섬유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배는 적당히 부르면서도 암세포에는 필요한 연료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면 채소를 섭취하는 행위는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암세포를 교묘히 속여 굶기고 질리게 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예방책이 되고 이미 병을 얻은 사람에게는 보조적 치료의 길잡이가 되며, 무엇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선택하는 음식이
곧 암의 연료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암의 숨통을 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깨달음이 이 대목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세 번째로 이어지는 화두는 바로 암세포의 성장을 억누르기 위한 식단 전략, 즉 채소를 통해 암세포를 굶주리게 만드는 방법이다. 암세포는 성질이 급해 당분을 빠르게 흡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지만 채소는 당 함량이 매우 낮고 섬유질은 풍부해 포만감을 주면서도 암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을 제공하지 않는다. 특히 불용성 탄수화물이 주를 이루는 채소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 몸 전체의 대사 균형을 지켜주는 동시에 암세포가 원하는 연료를 지속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낸다. 이렇게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우리 몸의 세포는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아 안정되지만 암세포는 점차 힘을 잃고 지쳐버린다. 이는 단순히 굶주림이 아니라 암세포를 교묘히 속여 무력화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야채와 과일을 통한 섭취는 또 다른 장점도 있다. 소화 과정에서 섬유질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 독소와 노폐물을 원활히 배출하게 돕고 항산화 성분은 세포 돌연변이를 억제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 따라서 채소를 먹는다는 행위는 암을 굶기고 몸의 방어벽을 튼튼히 하며 건강한 세포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 삼중의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식탁 위에 채소 한 접시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암 예방과 치료를 동시에 겨냥하는 무기가 되며 매일의 꾸준한 선택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네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채소 가운데에서도 항암 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진 케일이다. 케일은 예로부터 왕의 채소라 불리며 면역력을 높이고 세포의 돌연변이를 억제하며 암세포의 성장을 저지하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특히 글루코시놀레이트와 이소티오시아네이트로 대표되는 물질은 체내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발휘하며 여러 연구 논문에서도 이 성분들이 다양한 종류의 암에 대해 예방과 억제 효과를 보였다는 사실이 보고되어 있다. 실제로 암 환자들에게 케일은 신선한 주스 형태로 자주 섭취되지만 위장이 차가운 사람의 경우 공복에 마시면 소화불량이나 복통, 설사와 같은 불편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식후에 마시거나 살짝 데쳐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또한 샐러드로 무쳐 먹거나 쌈으로 싸먹는 등 일상적인 식탁에서도 활용도가 높아 꾸준히 섭취하기에 적합하다. 중요한 점은 자신의 체질과 위장 상태에 맞게 섭취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장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생즙보다 살짝 데친 케일이 적절하고 반대로 소화력이 좋은 사람은 신선한 녹즙을 통한 영양 흡수가 더욱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케일은 단순한 녹색 채소를 넘어 강력한 항암 방패로 자리매김하며 암을 이미 앓고 있는 환자뿐 아니라 암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귀중한 식재료라 할 수 있다. 결국 식탁 위에 케일을 올리는 행위는 단순한 채소 섭취가 아니라 몸의 면역 토양을 다지고 보이지 않는 세포 단위의 전장에서 방패를 쥐는 일과 같다. 다섯 번째로 집중할 주제는 바로 버섯이 지닌 항암 효과이다. 버섯은 오래전부터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완화하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식재로 알려져 왔으며 특히 양송이와 느타리, 표고와 같은 식용버섯뿐 아니라 상황버섯이나 영지버섯, 차가버섯과 같은 약용버섯도 다양한 연구에서 효능이 밝혀졌다. 버섯 속에 풍부한 베타글루칸과 폴리페놀, 비타민C와 E 등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돌연변이를 방지하며 결과적으로 암 발생을 늦추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버섯의 섭취 방법 또한 중요한데 씻지 않고 먼지와 이물만 털어낸 뒤 햇볕에 잘 말려 가루로 만들어 사용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만든 버섯가루는 우유나 요거트에 타서 먹거나 음식 위에 뿌려 섭취할 수 있어 일상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쓴맛이 강한 영지버섯이나 상황버섯은 먹기 힘들 수 있으나 예로부터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처럼 그 효능은 확실하다. 쓴맛의 버섯가루를 물에 타 식전에 마시면 식욕을 억제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해 체중 감량과 고지혈증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 반대로 체질적으로 마른 사람은 쓴맛보다는 양송이나 표고처럼 부드러운 맛의 버섯을 선택해 기호에 맞게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처럼 버섯은 특정 종류에 따라 어느 암에 특히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거의 모든 암 환자와 건강을 지키려는 사람에게 두루 유익한 식재라 할 수 있다. 결국 버섯은 단순한 식재가 아니라 몸에 기생하는 암세포와 맞서 싸우는 또 하나의 무기이며 햇볕에 말린 작은 조각이 우리 몸 안에서 강력한 방패로 변해 암을 막아내는 자연의 선물이다. 6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나물과 같은 소박한 식재가 지닌 치유의 힘이다. 한국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몸이 차가운 경우가 많아 서양식 샐러드보다는 살짝 데쳐붙이거나 볶아 먹는 나물이 훨씬 소화에 적합하다. 나물은 열을 가해 익히는 과정에서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영양소 흡수를 돕는 동시에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살아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대표적인 나물로 곰취와 취나물이 있는데 이들은 특히 폐와 기관지를 보호하고 호흡기 질환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 평소 감기에 잘 걸리거나 독감,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취약한 사람 혹은 감기에 걸리면 증상이 오래가고 기침이 쉽게 멎지 않는 사람에게 곰취와 취나물은 면역력을 끌어올려준다.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거나 김치로 담가 먹고 때로는 볶음 요리로도 활용할 수 있어 식탁에서 변화를 주며 꾸준히 섭취할 수 있다. 또한 봄철에 많이 나는 냉이는 그 이름처럼 서늘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몸의 열을 가라앉히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숙취 해소에도 탁월하여 냉이 콩나물국은 예로부터 술 마신 다음 날에 해장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피부에 염증이 자주 생기거나 여드름, 종기, 변비 등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된장이나 고추장, 간장으로 살짝 무친 냉이나물은 강력한 항염 효과와 함께 암세포 억제에도 작용해 평범한 밥상의 반찬을 치료의 도구로 바꾸어 놓는다. 이렇게 곰취, 취나물, 냉이와 같은 나물은 단순히 입맛을 돋우는 음식이 아니라 호흡기와 피부, 장 건강을 지켜주며 암세포의 성장을 늦추는 자연의 약이 되어 일상적인 한 끼 식사가 곧 치유와 예방의 첫걸음임을 보여준다. 7번째로 주목할 식재는 붉은 빛을 품은 토마토이다. 토마토는 오래전부터 서양에서 토마토가 붉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은 파랗게 질린다라는 속담이 전해질 만큼 건강식품으로 인정받아왔다. 실제로 한국의 한 유명 요리가는 최장암 판정을 받은 뒤 딸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토마토 요리를 매일같이 섭취하며 병을 극복했다는 사례가 전해진다. 그는 생토마토 주스 대신 토마토를 끓여 국으로 먹거나 다른 채소와 함께 조리해 섭취했는데 이는 토마토 속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열을 가했을 때 비로소 체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생으로 먹을 때는 체내 이용률이 극히 낮아 대부분 배설되지만 끓이거나 구우면 라이코펜이 활성화되어 몸속에서 자유롭게 작용하며 세포의 산화와 돌연 변이를 막는다. 토마토는 감자, 양파, 마늘, 파슬리 등과 함께 국으로 끓여 먹기도 하고 유리병에 보관해 장기간 먹을 수도 있으며 김치로 담그거나 카레, 파스타, 샐러드, 계란볶음 등 다양한 요리에 응용된다. 이탈리아에서는 모차렐라 치즈와 곁들여 카프레제를 만들어 먹고 아시아 지역에선 토마토 계란탕처럼 간단한 가정식으로 사랑받는다. 이렇게 토마토는 문화와 지역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되며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 붉거나 노란 토마토는 각각 특유의 성분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황금빛 토마토는 예로부터 귀하게 여겨지며 건강식으로 자리 잡았다. 토마토의 가장 큰 가치는 라이코펜이 보여주는 강력한 항산화 능력이 있으며 이는 지구상의 수많은 식품 가운데에서도 으뜸으로 꼽힌다. 따라서 토마토는 단순히 입맛을 돋우는 채소가 아니라 암세포를 무력화시키고 몸의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무기이며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킬 때 우리의 건강을 장기적으로 지켜내는 든든한 동반자가 된다. 8번째로 강조되는 부분은 음식을 어떻게 조리하고 섭취하느냐에 관한 올바른 원칙이다. 같은 재료일지라도 조리법과 섭취 습관에 따라 몸에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끓이거나 구워 먹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지고 버섯은 씻지 않고 먼지만 털어낸 뒤 햇볕에 말려 가루로 만들어야 약효가 극대화된다.
케일 또한 위장이 약하거나 차가운 체질의 사람은 생즙보다 데쳐서 섭취하는 것이 소화에 부담을 덜 준다. 이처럼 식재료마다 적합한 조리법과 섭취법을 지켜야 비로소 그 속에 담긴 항암 성분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다. 또 중요한 점은 음식을 먹는 시간과 태도이다. 식사를 급하게 하거나 먹자마자 바로 눕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억지로 먹는 행위는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몸에 부담을 준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할 때 천천히 씹어 삼키고 식사 후에는 가벼운 움직임으로 소화를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가운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늦은 밤에 폭식하는 습관은 위장의 균형을 깨뜨려 독소가 쌓이고 면역이 약화되므로 피해야 한다. 또한 식품을 가급적 가공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저장할 때는 햇볕이나 불을 활용해 수분을 줄이고 장기간 보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두면 필요할 때마다 약처럼 활용할 수 있다. 결국 먹는다는 행위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몸을 살리는 약을 만드는 과정이며 음식의 성분과 조리법, 섭취 습관까지 모두 고려할 때 비로소 치유의 힘을 발휘한다. 따라서 일상의 부엌에서 지켜지는 작은 원칙들이야말로 암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9번째로 다루어야 할 주제는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5가지 기본 기둥이다. 첫째는 잘 먹는 것이다. 아무리 귀한 약을 쓰더라도 음식에서 비롯되는 힘이 약하면 몸은 제 역할을 다할 수 없으며 반대로 올바른 식습관만으로도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되찾는다. 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재료를 적절한 방법으로 조리해 체질에 맞게 섭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배설이 원활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노폐물이 쌓이면 독으로 변해 면역을 해치므로 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셋째는 숙면이다. 잠은 몸과 마음을 재충전시키는 가장 확실한 치료제이며 깊고 규칙적인 수면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정상화하여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을 예방한다. 넷째는 마음의 평안이다. 쌓인 분노와 억울함, 걱정과 불안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속에서 병으로 응어리져 결국 덩어리로 터져 나오는데 이는 암이 생겨나는 가장 은밀한 길이 된다. 그러므로 화를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섯째는 움직임이다. 지나친 노동이나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하지만 적당한 걷기와 스트레칭, 일상의 작은 활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여 몸 전체를 활력 있게 만든다. 이 5가지 기둥은 어느 하나만 잘 지켜도 도움이 되지만 서로 연결되어 균형을 이룰 때 그 힘이 배가 된다. 결국 올바른 음식, 원활한 배설, 충분한 수면, 평온한 마음, 그리고 꾸준한 움직임이 어우러질 때 인체는 암을 이겨내고 다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얻게 된다. 10번째로 맺는 결론은 암을 이겨내는 길이 결코 의학적 치료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수술과 약물, 병원의 진단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결국 사람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음식을 올바르게 고르고 조리하여 먹는 습관, 나물과 채소, 버섯과 토마토 같은 자연의 선물을 꾸준히 활용하는 지혜, 몸을 깨끗하게 비우고 숙면으로 회복하는 생활, 억울함과 분노를 제때 흘려보내는 마음가짐, 그리고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태도가 모두 하나로 이어질 때 치유의 힘은 배가 된다. 암이라는 병은 단지 몸속에 덩어리가 자란 현상이 아니라 마음속 응어리와 생활의 왜곡이 함께 빚어낸 결과일 수 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과 생활 전반을 고르게 돌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치료이자 예방이다. 병은 사람을 두렵게 만들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작은 선택을 반복하고 삶을 새롭게 가꾸어 갈 때 희망은 다시 싹튼다. 결국 암을 이기는 힘은 병원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탁과 잠자리, 호흡과 마음, 발걸음 속에 숨어 있으며 그것을 발견해 꾸준히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와 자유의 길임을 이 마지막 장은 분명히 일깨워준다. 오늘도 함께하는 노년 건강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을 지키는 지혜와 건강한 노후의 비밀을 나누어 드릴 테니 잊지 말고 찾아와 주세요.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